한 마을에 벨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걱정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과학자였는데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한다며 숲으로 들어간 뒤 사라진 것이었다. 벨은 결심했다. 직접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었다. 숲 너머 성에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이 산다고. 그 성의 주인은 야수라 불리며 밤마다 창문이 스스로 닫히고 벽이 신음한다고. 벨은 손전등을 들고 숲에 들어섰다. 낙엽 밟는 소리가 얇은 비명처럼 울렸다. 그 길 위에는 장미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장미를 집어든 순간 어둠 너머로 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칼날 같은 첨탑, 검은 구멍 같은 창문. 벨은 조심스레 오래된 철문을 밀었다. 긴 복도는 청소한 지 오래된 거울과 금이 간 벽지로 뒤덮여 있었다. 복도 끝에 철창 안에는 아버지가 웅크려 있었다.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벨, 돌아가라.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그 순간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어둠이 뭉쳐진 듯한 커다란 형체가 나타났다. 털과 흉터, 사나운 눈빛의 야수였다. 놀란 벨은 침착한 듯 말했다.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대신 저를 잡으세요. 잠시 침묵. 좋다. 그렇게 하지. 아버지는 풀려났지만 벨의 손목에는 은빛 족쇄가 채워졌다. 성 안에는 끔찍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팔이 네 갈래로 갈라져 포크처럼 빛나는 남자. 얼굴 대신 등불을 달고 흔들리는 불빛을 뿜는 소년. 그리고 망가진 태엽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는 시계인간. 그들의 걸음은 삐걱였고 말은 울퉁불퉁했다. 완전한 몸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었다. 불완전함이 곧 이 성의 질서였다. 그들은 기분 나쁜 비웃음을 흘렸다. 새 손님이군. 야수는 벨을 방으로 데려갔다. 낡은 커튼, 오래된 벽지, 그리고 한쪽을 차지한 불길한 옷장. 여기서 좀 쉬어라. 문이 닫히자 방은 고요해졌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출처는 옷장이었다. 벨이 가까이 다가가 문을 열려는 순간 팍! 검은 손 같은 것이 튀어나와 그녀를 끌어당겼다. 기괴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섞여 나왔다. 야수가 달려와 팔을 끼워 넣었다. 옷장은 그의 팔을 으깨듯 죄다가 결국 힘없이 닫혔다. 아쉽다. 벨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수는 벨을 식사 자리로 데려갔다. 길게 뻗은 식탁 위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은식기가 빛났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보자 배가 고파왔다. 벨이 숟가락을 드는 순간 포크가 공중으로 날아들었다. 얼굴을 향한 날카로운 궤적. 야수가 손을 뻗어 붙잡았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비틀어졌다. 그곳에는 포크 남자가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야수가 으르렁거리며 힘껏 그를 노려보자 웃음은 사라지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그날 밤 벨은 악몽에 시달렸다. 마을이 불타고 그녀의 몸이 타들어갔다. 눈을 번쩍 뜨자 침대 곁에 소년이 서 있었다. 얼굴 대신 흔들리는 촛불. 불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집어삼키려 했다.
야수가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다. 그는 불길을 꺼뜨리고 촛불 소년을 내던졌다. 벨은 몸을 떨며 그의 가슴에 매달렸다. 그는 짧게 그녀를 안심시킨 뒤 돌아갔다. 온갖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던 벨은 도저히 이곳을 견딜 수가 없었다. 새벽녘, 그녀는 몰래 성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담을 넘으려는 순간 발목이 차갑게 붙잡혔다. 덩굴이 몸을 휘감았다. 그것은 끔찍하게 변한 인간이었다. 살려줘! 덩굴 남자의 공허한 눈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때 야수가 나타나 덩굴을 찢어냈다. 도망가려 한 거냐? 실망스러운 목소리. 벨은 미안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동시에 매번 자신을 구해주는 야수의 따뜻한 속마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눈이 성의 정원을 덮었다. 벨과 야수는 눈을 던지며 웃었다. 성 안에 울려 퍼진 오랜만의 웃음소리. 저녁이 되자 홀의 음악이 흘렀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춤을 추었다. 벨의 마음은 점점 야수에게 열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로맨틱한 촛불, 붉은 와인. 벨은 한 모금을 삼키고 미소 지었다. 그러나 곧 온몸이 불타듯 뜨거워졌다. 피부가 일그러지고 머리카락이 뱀처럼 뒤틀리며 손톱이 괴물처럼 자라났다. 야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벨, 안 돼.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야수는 시계 인간을 붙잡았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이제 그녀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벨이 눈을 뜨자 눈앞에 반쪽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쇠창살 안에는 풀려났어야 할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시계 인간이 대신 대답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아버지다. 우린 그의 실험체였다. 실패로 반쯤 인간, 반쯤 괴물이 되었고 이 성에 갇혀 살게 되었다. 그렇다. 미치광이 과학자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인간 실험을 벌였다. 그 부작용으로 끔찍하게 변한 이들이 바로 성 안의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끌고 와 약을 만들어내라 협박했지만 그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실험에 쓰였던 약물을 그의 딸에게 먹여 같은 처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야수는 배를 지키려 했지만 모든 일은 그의 눈을 피해 일어나 버렸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벨과 야수는 괴물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을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평생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망가진 외면은 사랑으로 이겨냈지만 타락한 내면은 끝내 자유로워지지 못했다.